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죠. 일단 이제 처음에 파이드로스가 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다. 그래서 에로스가 찬미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래된 것이 무엇인가? 이 에로스는 이제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헤시오도스의 그 신통기에 따르면 카오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아, 카오스라고 하는 게 이제 틈이고 있고, 그다음에 가이아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로스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로스를 직접 그 만든 부모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초의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로스가 위대하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찬양이나 찬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는 헤시오도스 신통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쿠실라우스가 이야기하는 그 신통기에 대한 어떤 그 비슷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파르메데스가 이야기하는 또 에로스의 출생, 뭐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전거로 삼고서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명제를 도출해내게 되는데, 왜 오래된 것이 이제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박하고 있는 것은, 자,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리스 말도 그렇고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 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게 수사학적인, 수사술적인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신을 찬미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미하거나 칭송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 속성들의 그 근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냥 말들을 주렁주렁 매달려서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인가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변론도 이제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은 레토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수사술이 아니다, 수사술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레토릭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럴듯하게 또는 이제 부황부황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구라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마치 여러 가지 면들 중에 하나를 부각시켜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논의를 한다는 것들이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그 논의 방식은 로곤 디도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사실, 이성적인 추론, 이것들에 근거해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근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형태의 이제 논쟁이고, 바람직한 형태의 이제 찬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파이드로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두 가지 정도 던졌었죠. 이제 첫 번째는 에로스 말고도 카오스하고 틈하고 가이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얘네들은 에로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인데 왜 이것들은 좋은 것이다라고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에로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에게 생식적인 힘, 생식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카오스가 가지고 있는 힘도, 또 가이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인간과 관련해서 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앞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은 어떻게 인간에게 에로스가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성적 욕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인가. 근데 이제 인간은 항상 이 성적 매력이든지 성적 욕망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식세포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뭐 유의를 위해서 잠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조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조음들은 전혀 언급 없이 무조건 이 생식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성적 욕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이 사랑하는 남성, 성인 남성과 이제 사랑받는 소년, 이 미소년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에로스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에로스가 사랑하는 남성, 어떻게 보면 이제 뭐 40대, 50대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인품 또는 덕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뭐 한 13세, 14세 정도 되는 이제 미소년에게, 아름다운 소년에게 이 성적인 관계를 매개로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이나 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소년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그리스의 이제 굉장히 널리 유포됐던 전통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에로스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에로스의 작용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남성과 사랑받는 소년이 결합을 하게 됐을 때 용기나 명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성인 남성은 이제 그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소년은 이 사랑받는 남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용기를 더 많이 내고 또 이것들이 뭔가 이제 전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그 정치적인 현장에서 이제 큰 형태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명예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성과 사랑받는 소년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에로틱한 이런 어떤 감정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교육적인 차원을 가는 것들이고, 시민은 자신이 그 모델로서 뭔가 추앙해야 될 하나의 형상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랑하는 남성이 사랑받는 소년에게 자기의 덕을 전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받았던 소년이 다시 성인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남성이 돼서 또 다른 어떤 사랑하는 소년을 만나서 또 덕을 전수하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도시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교수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식, 다른 이제 테크닉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이 도덕적인 것은 탐구가 가능한 것이지 전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였었고,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도덕적인 진리 또는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명제적 지식과는 달리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정말로 나쁜 것인지 어떤 베터댄한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해가지고 이거는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에서 이 동성애가 갖고 있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잘 보여지기 위해서 벌어지는 현상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성인 남성이 소년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이제 시작은 어떤 그 에로스에 의해서 촉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유지되는 것들은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기나 명예가 드러나야 돼요. 용기나 명예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용기나 명예가 드러나는 방식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수치심을 겪지 않기 위해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남성은 소년에게 주고, 또 소년은 다시 더 사랑하는 남성에게 메어 달리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 소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짜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이런 그 애정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에로스는, 그러니까 동성애에서 보여지고 있는 에로스는 영혼의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겉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뒤에 가서도 이제 파우사니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이 그 소년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봐서 육체만 탐닉하고 떠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에게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성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인품이나 도덕성들을 전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계만 갖고 즐거움만 갖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그 소년의 내면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소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저런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의 뭔가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진입을 할 수 있다. 뭐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인품으로서 도덕적인 품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성인 남성도 그렇고 소년도 그렇고 서로에게 사람들이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면만 그런 어떤 겉모습만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결혼정보회사 정략적이고 조건적인. 예. 조건만요. 아니 뭐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20대 때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하고, 이제 40이나 50대 때 이제 사랑해서 사랑 없이 결혼하는 거하고 이제 그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을 보고 조건이 합의가 되면 이제 지난번에도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남자들 180 이하면 다 루저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되게 서글프죠. 저 이제 제가 170이라고 얘기하는데 169.7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너는 180 안 되니까 넌 루저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성애에서 보여지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더 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쾌락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겉모습을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공작 수컷이 막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자기가 이제 교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성인이 됐든 아니면 소년이 됐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흥미나 또는 성적 매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파이도르스가 이야기하는 용기나 명예심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용기고 가짜 명예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일단 이런 어떤 성적인 매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이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인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성의 문제로서 도덕과 윤리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6번 이제 본성적 용기,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메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파이도스는 이제 178.2에서 이 이제 에로스가 단순하게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의 행정 또는 이제 군대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성애 소년 사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성을 매개로 해서 이제 뭐 성적 유의를 즐기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명예심이고 용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이제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하는데 밀리터리가 좀 강조가 될까요? 아카데미가 강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리터리일까요? 아카데미일까요? 밀리터리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육군 사관학교 다니는 이제 선배들, 뭐 공사 선배들 와가지고 이제 뭐 학교 소개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한 얘기가 나의 소원은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는 것이다. 그땐 굉장히 멋있었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있는 이유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는 다른 식민 국가를 건설하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형태의 이제 공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지금 어떤 포화 상태에 있는 자신의 도시국가들을 넘어서서 다른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식민국가 또는 자신의 어떤 지배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소대장의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또는 이제 적진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는 어떤 명예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뭐 계속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바이킹들 발할라라고 이야기하는 전사들만 가는 천국이죠. 전사들만 가는 그 신들의 식탁인데 거기는 이제 무조건 죽을 때 전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뭐 노인도 그렇고 뭐 여자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만이 명예롭고 그런 명예로운 전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파이로스가 보여주고 있는 국가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어떤 명예심이나 용기가 있어야만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단체 조직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아니면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는 그 계속해서 자원을 소모하는 집단이거든요.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우리가 그 군대나 이 어떤 군 복무를 지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육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용기나 용맹 또는 이제 이 명예심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파이드로스는 이게 에로스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6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나오면 진짜 바로 이 순간에도 이제 소총 주면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정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정신 교육이 전부 다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왜 생기는지 몰라요.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런 어떤 용기 같은 것들이 뭐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이제 자극이든지 일정한 형태의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젠틀맨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기사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나 약자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그 젠틀맨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어떤 애정을 기반으로 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파이드로스가 이야기할 때처럼 국가나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명예와 용기인데 이것은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지켜야 되고 지켜줘야 될 사람은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원전 378년에 테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 신성한 군대, 홀리아미죠. 요즘에도 아미, BTS 아미가 있는데 신성한 군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신성하다라고 하는 뭐 히에로스 히에라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에 대한 애정 또는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378년 하나 이제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테바이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오이디푸스가 이제 왕을 했던 곳이고 거기서 이제 자신 아버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했던 곳이죠. 거기서 이제 150상의 이 동성 커플들이 이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그 국가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국가들 중에 스파르타가 가장 전범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스파르타의 300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그런 영화의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다 동성애자는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 동성애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가 다른 군대 조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서로에 대한 애정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여기서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 용맹스럽게 전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를 버리고 떠나지 못하고 위험에 있는 이제 그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파이드로스는 이제 에로스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하고 사랑받는 소년이 그 용기와 또는 이제 명예를 갖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고귀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정말 이제 수치스러운 행위고 뭐가 이제 정말 고귀한 행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살하는 행위까지도 고귀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임전무태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고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고귀한 행위와 수치스러운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179B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전투나 전쟁, 뭐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179B를 보시면 호메로스는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호메로스는 신이 어떤 영웅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우리도 뉴스 보면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를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일정한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호메로스가 이야기하는 신이 영웅들에게 뭔가 용기를 넣어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메노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저도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이 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용기이면서 또 동시에 화예요, 화, 앵거.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도 보면 그 아킬레우스에게 너는 화를 참아라라고 할 때 메노스를 참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용기인데 용기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원학적으로 찾아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기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리스 말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독인데 약이라고 하는 말하고 또 똑같고요. 케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운명이라고 하는 말도 또 있어요. 액센트만 달라요. 액센트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말들이 생겨난 것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어떤 게 이제 저렇게 가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기라고 이야기할 때도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 분노,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가 나오게 되면 뭔가 또 일상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것을 일탈해서 굉장히 엄청난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에 나갔을 때 뭐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흉악한 형태의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내전 같은 경우에 진짜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정말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전쟁 범죄들이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다 좋은 것인가 저렇게 엄청난 형태의 분노, 엄청난 형태의 후폭풍을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베트남 2번 갔다 왔는데 베트남 전쟁박물관 혹시 가보시면 전쟁박물관에 놓여 있는 건 전부 다 대한민국 군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나 이게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서 좋은 일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되게 또 어두운 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분노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저게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해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파이드로스가 그 에로스가 용기나 명예를 주기 때문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용기나 명예가 어떻게 보면 더 악하거나 더 극악한 형태의 그 불행이나 불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에로스에 의해서 용기나 명예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때 그 고귀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비인간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고귀할 수도 있고 고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두 명 죽이는 건 살인이고 범죄인데 10만, 20만 죽여버리면 영웅이 돼요. 고귀한 행동이 되는 거죠.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묻고 있는 게 본성적인 용기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용기, 그냥 전쟁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용기라고 보는데, 히틀러가 했던 것도 그렇고 뭐 모태똥이 했던 것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7년부터 77년까지 모태똥이 중국 문화대혁명 8천만 명을 죽이거든. 8천만 명. 그것도 우리가 용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 희생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식인들 맨날 이게 말만 하고 말은 안 듣고, 그런 사람들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뭐 참수시키거나 죽이는 건데, 그게 과연 이제 본성의 용기인가?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에로스 작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용기, 진정한 용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다른 형태에서 용기를 규정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이제 파이드로스 논의의 허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에로스가 정말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해주는가? 지금 다 좋은 것만 나열을 했거든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예나 용기를 가져다 주고 또 국가나 또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화나 문학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뒤에 가서 나오는 그 아테하고도 똑같은 건데, 미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순식간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엄청난 비극의 결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에로스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까도 이제 메데이아 나오는데, 메데이아가 실컷 이제 자기가 그 약모를 구하기, 황금 약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메데이아를 이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데이아가 자기를 따라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애도 갖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또 고린도 공주를 사랑하게 되죠. 남자는 되게 이제 가변적인 동물이에요. 자, 이게 에로스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정말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근데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메데이아는 어떻게 보면 참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 사회에서 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후자를 얻는 것은 이제 정실 부인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에는 연애 결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문 간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애예요. 여자가 시집 올 때는 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원하는 타입도 아니고 애 같은 애고, 그러니까 그냥 자식만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귀족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각자 노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놀고 여자는 여자 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인데, 이제 여기서 그냥 뭔가 이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사랑 놀이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사랑을 불장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이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뭐 자신의 명예든지 자신의 위신이든지 뭐 재산이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실제적인 현장에서 에로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아테처럼 미망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훨씬 더 후회스러운 일들을 가져다 주지 않는가. 그리고 그 에로스 때문에 사람들이 질투하게 되고 에로스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런 어떤 참혹한 비참한 일들이 오히려 이런 에로스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주목하실 거는 그 이제 뒤에 가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흠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애인이 알키비아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향연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키비아데스 되게 구원을 많이 하는데 찝적대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전혀 노터치거든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한 고백에 이제 따르면 자신은 이제 소크라테스 앞에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멀어져서 정치적인 열망들을 갖게 됐을 때 자기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로스를 벗어나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파이드로스는 에로스를 가져야만 우리가 명예도 갖고 뭔가 정치적인 야망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기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국가일권에서 폴레마르코스가 노년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 파이드로스가 에로스가 인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페이지에 그 조세핀 하트가 쓴 소설 데미지라고 하는 이제 소설인데, 이게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집착이라고 하는 영화 넷플릭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아빠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성욕이든지 성적 욕망에 휩쓸려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딱 그 식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나?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관계를 가졌나? 이제 이런 어떤 후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드로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게 100% 인간에게 좋은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에로스를 제어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에로스를 이런 어떤 욕망을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나락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플라톤도 가장 그 마부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흑마는 이제 욕구 욕망, 그리고 이제 백마는 이제 기계, 뭐 용기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욕구 욕망인데 이제 흑마와 백마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죠. 근데 흑마는 이제 이성이 관여할 수 없는 측면이고, 이건 이제 이성에 복종할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마부가 이성이라고 하는 마부가 어떻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 두 말을 잘 조절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데아의 방향으로 태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부의 비유인데, 지금 파이드로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 흑마,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훌륭하게 해주고, 가장 고상하게 해주고, 가장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저걸 통제할 때, 저 에로스를 통제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명예나 용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고상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지, 단지 저것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 그 에로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이드로스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 중에 대부분 다 조금 불명확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이제 에로스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상쇄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드로스가 이제 이 에로스가 있는 에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가 용기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179b에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용기심의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에로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129의 B 보시면 마지막 줄 보시면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 하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초월한 형태의 그런 영웅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드메토스하고 이제 아케시티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이제 아드메토스는 이제 그 테살리아에 있는 이제 페라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고 알케시티스는 이제 그 부인이었는데 이제 아드메토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폴론 신이 운명의 신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아드메토스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드메토스의 부모들이 죽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이제 부인인 알케시테스가 그러면 이제 자신이 죽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하면서 아드메토스가 이제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랑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오히려 이제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부모가 훨씬 더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건데 그 류노스케 소설 중에 이제 두자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류노스케를 요즘에 좀 많이도 읽고 써먹을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철학적인 작품이라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제 두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부잣집 애거든요. 부잣집 애인데 날마다 술 먹고 이제 여자들하고 논이라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죽으려고 이제 그 자작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노인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봐서 난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다 잊어버리고 죽으려고 이제 여기 서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해가 질 때 그림자가 너의 키에 머무는 그림자가 생기면 거기를 파봐라. 그 말만 하고 딱 사라져.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림자에 딱 머리에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엑스피션 해놓고 밤에 와서 파봤어요. 거기 막 금은 보화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캐가지고 팔고 또 흥청망청 한 3년을 살아요. 다 또 이제 하고 또 와요. 또 왔는데 또 그날도 죽으려고 왔는데 또 그날도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왔냐? 그래서 또 죽으려고 왔다. 이제 오늘은 해가 질 때 그림자가 네 목에 있는 부분을 파봐라. 또 이제 그날 또 퍼보니까 또 꽤 나와요. 또 3년 또 이렇게 막 직천막전 쓰고 다시 와요. 이제 3년 이제 와가지고 또 죽으려고 있으니까 그 또 사람이 온 거죠. 이제 오늘은 해가 지면 네 다리 쪽, 난 싫다고. 이제 내가 돈을 몇십 년 흥청망청 써봤는데 돈 있을 때는 사람들 되게 많이 모이는데 돈 없으면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 없더라. 나 이런 더러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제 도사인 것 같은데 난 도사가 되고 싶다.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근데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사가 살고 있는 뭐 중국의 유명한 산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말을 해서 말을 하는 순간은 너는 이제 신선이 못 되고 하계로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나와가지고 막 우우 그런 게 이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거기 그 하여튼 뭔 귀신이 나와가지고 너를 이제 하계에 보내야 되겠다,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걔를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버려. 지옥에 던졌는데도 그냥 물탕도 들어가고 뭐 불탕도 들어가고 막 엄청 고문을 당했는데도 아 내가 이제 신선이 돼야 되니까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옥황상제가 아 이 새끼 정말 징한 놈이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너 그 신하한테 너 저기 내가 축생기에 내려가면
애 두자춘 부모가 있어 걔 데리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생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이제 가축이 되는 게 이제 축생계인데 거기서 말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말로 변해가지고 자 너 말 안 하면 저 말 2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쇠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두자춘이 보니까 말 2마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신성이 돼야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인데 자춘아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넌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신성이 되라 이야기. 그러니까 얘가 엄마 하고 말을 한 거예요 또. 신선이 못 됐죠. 신선이 못 돼가지고 이제 그 처음 신선이 와가지고 너 이제 말 했으니까 신선 못 된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한테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래도 너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걸 너무 참을 수 없어서 말을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신선이 네가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너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그게 돈 흥청망청 쓰지 말고 살아. 그게 소설이 한 5페이지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이게 파이드로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힘든데 뭐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도와줄 것 같은데 이제 얘는 좀 약간 비꼬아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들이 자식들을 팔았어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팔거나 뭐 여자애들은 금방 팔았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참금 있어야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이건 이제 돈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일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이제 팔아가지고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또 돈을 받고 이런 게 이제 일반 평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세계관에서는 뭐 충분히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인이 나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원문을 읽어 보시면 이제 에로스하고 필리아하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에로스하고 이제 필리아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쏘는 것들 보시면 파이드로스는 알케시디스가 아드메토스에 대한 에로스 때문에 그 부모의 다정함에서 애정에서 능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에로스와 필리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드메토스에 대해서 부모들은 이제 필리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알케시티스를 돕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파이드로스는 그 부모는 필리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케시티스는 이제 부인은 에로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인 아드메토스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에우리피데스 비극을 보시면 알케시테스는 이제 그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제 죽음의 신하고 헤라클레스가 서로 이제 레슬링을 해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여기는 좀 전거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로스 때문에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헤라클레이스가 그녀를 구해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창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주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알케시티스가 남편을 위해서 죽은 게 정말 에로스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순장 제도가 있어요. 순장.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뭐 첩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따로 같이 순장하는 그런 어떤 풍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알케시디스도 이제 그런 류에 속하지 않나.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숭고한 것처럼 꾸미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누가 죽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너는 너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도루스가 너무 이제 오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신화나 전설에서는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따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이제 알케시스가 에로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성적인 에로스 때문에 죽었을까?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그 어떤 성적인 매력보다는 남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리아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식 세포 때문에 그 남자를 위해서 죽기보다는 정말 그 남자에 대한 뭐 1차적으로는 존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비에로스적인 형태 때문에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이 알케시디스가 남편에 대한 여전히 그 성적 매력 때문에 죽음을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다. 그리고 왜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따라 죽느냐? 이건 굉장히 남성적인 폭력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의 죽음을 여자가 포용해야 될 만큼 그렇게 진정한 가치 있는 죽음인가? 이건 이제 계속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읽어보지만 여자 동성애 한 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하면 모든 게 다 로맨스고 남자가 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이고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파이도루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두 번째로 179D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제 파이도루스는 이제 오르페우스는 그 부인은 이제 에우리디케 오타가 나는데 자 에우리디케를 위해서 또 이제 지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알케시티스처럼 이제 죽음으로써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에 살아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오르페우스를 이제 비난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론을 던질 수 있는 게 5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지금 파이도루스가 오르페우스를 비난하고 있는 이제 이유가 알케시티스보다 오르페우스의 에로스가 더 강하지 않아서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케시티스는 이제 남편 아드메토스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로스의 가장 강력한 힘, 아까 얘기했던 그 용기를 증명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르페우스의 에로스는 오히려 더 거꾸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안 죽으려고 하고 뭔가 이제 잔머리를 써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이제 부인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데스에 내려가서 자신의 부인을 구하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파이도루스의 비판의 이제 요지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로스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알케시티스의 에로스는 굉장히 강렬한 형태의 에로스이고 오르페우스의 에로스는 그렇게 강렬하지 못한 에로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에로스가 정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만 가지면 지금 파이도루스가 처음에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용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대로 조직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에로스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에로스가 그 본질상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만큼 커다란 용기들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본성적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본성적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에로스가 힘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관련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에로스 자체가 용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성적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에로스가 아무리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오르페우스처럼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고귀한 행동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오히려 지금 이제 파이도루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처럼 지금 용기를 준다.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르페우스의 경우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부인 에우리디케를 구하려고 지옥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에로스의 용기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에로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어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방식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한 50%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에로스가 아무리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원래 본성적인 용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에로스가 아무리 용 쓰고 들어가도 50%밖에 안 채워진다는 거죠. 이거를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에로스가 없더라도 본성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에로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드메토스를 구하려고 했던 알케시스처럼 뭔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론을 던지고 있는 것이. 자, 이제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파이드로스는 이제 그 비 읽어보시면 아드메토스의 알케시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우리디케에 대한 이제 오르페우스의 사랑은 에로스를 완전하게 지닌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랑도 이 정도의 차이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면 사랑이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들을 이제 처음부터 뒤집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점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용기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뭐 아드메토스도 마찬가지고 알케시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오르페우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용기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에로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킬레우스를 예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앞에 나와 있는 사례들 중에 가장 이제 이상적인 에로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남자인 파트로클로스를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 예언에 따라서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제 일리아스 읽어보시면 아가멤논, 그러니까 아카이아가 지금 이제 미케네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아카이아 그러니까 미케네 왕인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졌던 전리품 여자가 이제 크리세이다라고 하는 눈이 예쁜인가? 하여튼 눈이 예쁜 여자를 얻게 되는데 그 여자가 사제의 딸이에요. 크리세스라고 하는 사제의 딸이었는데 이 사제가 찾아가서 내 딸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주지 않으니까 아폴론 신에게 이제 사제였는데 아폴론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복수를 하게 하죠. 그래서 아폴론 신이 9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활을 쏘가지고 계속 이제 아카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멈추게 하려고 이제 또 다른 예언가를 부르는데 예언가가 나와가지고 아가멤논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폴론 신한테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 여자 크리세이다를 보내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멤논이 이제 나한테 준 것을 뺏어가니까 나는 이제 빈손이 되지 않냐.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이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킬레오스한테 갔던 브리세이다라고 하는 애가 또 예쁜 애예요. 걔도 이제 눈이 예쁜 애인데 애를 나한테 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가멤논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이제 엄청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 그래? 그럼 가져가려면 가져와. 근데 난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간 전투를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로이의 왕자인 첫 번째 왕자인 헥토르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킬레우스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얘네들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제 헥토르가 이제 이끌고 쭉 나와가지고 계속 승전보를 울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리스 사람 계속 해안으로 이제 밀리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아가멤논 용서하고 참여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같은 저런 술 취한 놈, 뭐 개 같은 개의 눈을 닮은 자면 막 쌍욕을 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깎아보니까 이 파트로클로스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아킬레우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둘이 그 동성애 관계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네 대신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무장을 달라, 갑옷을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갑옷을 그래서 알았다. 뭐 이제 나는 안 나갈 테니까 너는 한번 나가봐라면서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 헥토르하고 이제 딱 결전이 붙는데 바로 죽어버리죠 그냥.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헥토르하고 1대1 전투를 벌였는데 뭐 1초 만에 죽여버리죠. 이제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파트로클로스라고 하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도 제가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마인 테티스가 여신인데 테티스가 이제 원래 제우스하고 정분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제우스하고 정분이 났는데 제우스의 예언이 어떻게 또 내렸냐면 제우스하고 아이를 가지면 테티스의 아이가 낳으면 이 테티스의 아이가 이제 그 제우스를 거세할 거라는 신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제우스가 이제 테티스를 그러니까 인간 남자하고 결혼시켜 버려요. 그게 이제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테티스가 또 다른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예언 중 하나가 이제 네가 전쟁에 참여해서 헥토르를 죽이면 반드시 너도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쟁을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킬레우스는 여자로 변장해서 막 도망다녀요. 전쟁 안 나가려고. 왜냐면 이제 그러면 죽으니까 바로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죽으니까 자기도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그 파이드로스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용기를 주는 에로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매우 숭고한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들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고귀한 행동, 사랑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축복의 섬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축복의 섬도 문헌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파이드로스가 이제 자신이 창작한 스토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논의가 거꾸로 되죠. 왜냐하면 아킬레우스가 사랑하는 남자여가지고 사랑받는 소년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랑받는 소년이었어요. 자기는 소년이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처음에 전제했던 거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사랑받는 소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사랑받았던 아킬레우스가 자신을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에로스의 공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의 고귀한 행동에 대한 이제 파이드로스의 논의 허점 뭐 이것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킬레우스의 이제 용기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에로스의 작용인가?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천성적으로 반인 반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용기도 있고 엄청난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애인데 에로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에로스가 뭐 알케시데스라든지 아니면 오르페우스처럼 뭔가 없는 상태에서 충족시키거나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킬레우스는 원래부터 유명한 그 무사였고 워리어 전사였기 때문에 에로스가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로스 때문에 이 사람이 용기를 가졌다 또 에로스 때문에 미덕을 가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본성적으로 용기나 본성적으로 미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에로스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지금 파이도스는 이제 이상하게 에로스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자가당착적인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페이지 보시면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산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에로스 공식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난 한참 후에 아킬레우스가 이제 자기네 분을 삼키면서 복수를 나서긴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수치심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그 용맹스러운 전사들과는 달리, 이건 이제 수치심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들이죠. 뭐 도망가거나 뭔가 이제 불명예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복수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에로스 공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부분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의 섬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헌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 아킬레우스가 반인반신 거의 신인데, 뭐 이런 어떤 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신들이 존경하는가?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랄하처럼 이제 고대 전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용맹스러운 죽음, 용맹스러운 어떤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신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면 아킬레우스가 이제 이런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피스트들이 반전은 맞고 반전은 틀리는 그런 어떤 주장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할 때도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항상 약한 주장을 강한 주장으로 만드는, 약한 논증을 강한 논증으로 만드는 것이 소피스트의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든지 논증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말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약한 주장이라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인데,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가지고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강한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이제 이게 이제 수사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술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감정적 동요를 일으켜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이제 페이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득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감동하도록 만들고. 근데 그건 사실과 무관해요. 이게 이제 그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이 이제 여기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도로스는 계속 그 고전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고전에 있는 그 사실적인 설명들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인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들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꾸며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류노스케의 거미줄 또 썼나? 뭔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류노스케의 거미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가 되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 제가 많이 해드리죠. 예? 유노스케 거미줄.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이제 극락 세계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밑바닥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이제 연못에 이제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간다다라고 하는 애가 되게 막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부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좀 마음이 아프죠 또. 그 자비하신 부처님이 아파가지고. 근데 저 쟤를 좀 구해주고 싶은데 제가 뭐 좀 잘한 일이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에서 막 그냥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간다다가 했던 일들을 쭉 스캐닝을 하는데, 간다다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다 나쁜 짓만 했는데 딱 하나,
지나가는 거미를 살려줬어. 안 밟고. 아, 이거 갖고 한번 살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극락에서 부처님이 거미를 한 마리를 연못에다 넣었어요. 이제 극락에는 다 황금 거미들만 살거든요. 모르셨죠? 황금 거미들. 황금 거미줄을 쭉 이제 타고 쭉 밑으로 나가는데 이제 간다다가 이제 물탕에도 들어갔다 막 이제 고통당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그 황금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간다다 야 이거 잡고 오너라 이렇게 얼마나 이제 좋아요. 이제 막 불탕에 너무 뜨거웠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거 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거 타고 막 이제 올라가는데 줄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기랑 같이 이제 불탕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던 애들이 이제 그거 잡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끊어지게 생겼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막 쌍욕하면서 이거 근데 부처님이 나만 살라고 한 줄인데 왜 니네들 왜 따라와? 빨리 꺼지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게요?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소설이 끝나요. 하여튼 이제 일단 일부로서 이제 파이드로스 논의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뭐 몇 장 한 두 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엄청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파이드로스의 첫 번째 주장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에로스가 왜 훌륭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용기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을 불러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이고요.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과연 이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자, 이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나 용기를 불러 일으켜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어떤 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덕이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이 에로스가 들어왔을 때 그게 시너지가 돼서 뭔가 더 발달하는 것들이지 이런 기본적인 덕이나 기본적인 품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아무리 사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기 이제 오르페우스처럼 그것들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성의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게는 더 큰 절망이든지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난독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이제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우사니아스의 두 번째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에로스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좋은 에로스가 있고 나쁜 에로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욕망도 어떻게 보면 막 개같이 사는 그런 성적 욕망은 이제 안 좋은 것이고 이제 천사같이 사는 그런 어떤 욕망은 또 좋은 욕망이다. 우리가 이걸 에로스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에로스를 우리가 참매해야 될지. 고상하고 어떤 고결한 에로스를 참여해야 되지 굉장히 이제 남봉꾼 같은 그런 에로스를 이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